아버지 식사 안 하세요? 맛있네 역시. 계란 네가 했니? 왜? 반찬은 스팸이야. 잠깐만 뭐야 이거? 이거 흔들리는 거 같지 않아 지? 나만 그런가? 응? 좀 흔들리는데? 뭐야 이거? 뭐야? 박수 한번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내 스팸.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아 근데 맨 형만 멋있는 거예요 안경 끼고. 해봐 개 멋있어. 그래서 나도 준비했지. 형 나 이거 못하겠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엄청 춥습니다. 평소에 올겨울은 춥지도 않다가 왜 우리는 항상 이래? 아무튼 오늘은 저희가 여기 왜 왔냐면은 지진시 대피 요령과 저희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심폐소생술을 배우기 위해서 바로 여기 화성 시민 안전교육센터에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안전교육입니다. 하나 둘 잘하고 있대요. 기계가 다 잘하고 있대요. 아니 들어보가 왜 박자를 못 맞춰요? 불 왜 꺼? 저희가 심폐소생술을 다 어디선가 배워보셨을 거예요. 안 해본 분들이 더 많지. 아, 그래요? 네. 근데 이 심폐소생술도 많이 공개는 되지만 사람들이 그냥 쉽게 간과하고 지는 건데 그렇죠. 우리가 오늘 한 번 더 예.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한번 갈비뼈를 부러뜨려 보자고. 오늘 뒤졌어. 주먹으로 쌀. 심폐소생술을 배우시거나 우리가 접할 때 단어는 알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지만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그렇지. 그리고 또 교육받으러 갔을 때 심폐소생술 배우면 그냥 졸고 있었잖아요 사실. 예,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강사님을 모시고 제대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대한민국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맞아. 예.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그렇죠. 안타깝지만. 언제 또 큰 지진이 생길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만 생존 확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을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지진 체험도 한번 해보고요. 교육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오케이. 화성 시민 안전교육센터인데요. 화성 시민분이시라면 10분이 같이 오시면 무상으로 체험도 할 수 있고 무상으로 교육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화성 시민분들께서는 한번 오셔가지고 각자 체험도 하고 교육도 받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촬영에 앞서서 화성 시민 안전센터 관계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얼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가시죠. 대한민국 심정지 사망자 연 29,000여 명. 오늘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불시 심폐소생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누구세요? 화성시 시민안전체험센터 강사 양승엽입니다. 강사님께서 이렇게 센스 있게 인사를 도와주셨습니다. 예. 저희 이렇게 부족한데 바쁘신 시간에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촬영에 임해주셨는데요. 다 이제 심폐소생술이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예, 바로 교육 들어가겠습니다. 고! 자리 들어가실 겁니까? 아니, 저는 옆에서 이제 배워야 됩니다. 저희도 이 유튜브에 나와야죠, 선생님. 그럼 일단 우리가 말한 심폐소생술의 목적은 생명 유지입니다. 인간은 이 뇌세포가 살아 있어야 생명 유지가 돼요. 그래서 피만 가는 것이 아니라 피 속에 산소가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말하면 세 가지 존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옐로우 존, 레드 존, 그레이 존. 우리가 말하는 옐로우 존은 4분까지의 골든 타임이에요. 네. 이 골든 타임에는 다시 이 사람을 되돌릴 수 있지만 네네네. 골든 타임이 끝나서 레드 존으로 가게 되면 산소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죽은 뇌세포는 재생되지 않습니다. 아, 네. 그래서 장애가 생길 수 있죠. 네네네네. 근데 10분 타임이 넘어간 그레이 존으로 가면 생물학적 사망 시간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때는 되돌리기도 쉽지 않지만 되돌아와도 뇌사나 식물인간일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심장이 멈추고 14분 동안 건드리지 않으면 다시 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희박해지죠. 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심폐소생술을 정확히 했을 때 아무 후유증 없이 회복될 가능성이 가장 큰 거겠네요. 그렇죠. 심장이 멈추고 1분이 지날 때마다 약 7%의 생존이 떨어지는 거죠. 생존이. 선생님, 저 질문이 있습니다. 네. 뭐 루머일 수도 있어요. 누가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갈비뼈가 부러졌다. 그래서 고소를 당했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교육 전달의 문제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잖아요. 그거 제가 말했던 한번 그런 전화를 상황. 한번 해볼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누드르프 유튜버님이세요? 예, 맞습니다. 예. 며칠 전에 길 가다가 누군가를 도와주셨죠? 예, 맞습니다. 그 사람이 산 건 아시죠?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병원에 간 것도 아시나요? 예. 그 병원에 간 그 사람이 제 아들인데 예. 왼쪽에 갈비뼈들이 많이 부러져 갖고 많은 상처를 입었어요. 그 병원비를
유튜버님이 내셔야 돼요? 제가 내야 돼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네요. 그래서 2008년도에 이 법이 생긴 거예요. 선한 사마리안 법. 예. 그래서 이 법은 민사적으로 단돈 10원 하나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형사적으로 사망했을 때 형사 책임을 감면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로를 만들 수 없다는 거지. 왜? 도와주다가 이 사람이 잘못되면 그 사람도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법이 이제 생겼다는 네, 거를 이제 그렇죠. 알려주신 거고요. 201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심정지 환자가 3539명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2014년부터 이렇게 통계를 보면 1년에 쓰러진 사람이 29,000에서 3만 명대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소생률이 지금 8.6% 정도뿐이 안 된다. 8.56%뿐이 안 된다. 다른 나라에서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좀 낮은 수치인가요? 네, 떨어지는 거죠. 단 1%라도 이 영상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면 아주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지금부터 이제 저희가 교육을 들어가 볼 텐데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만, 핵심들만 쏙쏙쏙쏙쏙 뽑아가지고 알기 쉽게 직접적으로 알려주실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봐야 돼. 일단 사람이 길 가다 쓰러졌어요. 네. 달려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달려가야 됩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안 됩니다. 이래서 교육 잘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응급처치에서 3C란 게 있어요. 체콜 케어. 첫 번째 체크는 현장이 안전하지 않으면 접근하지 않는 게 맞는 거죠.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안전 장소를 확인해. 만약 이 장소가 안전하지 않으면 빨리 안전 장소로 옮겨야 되겠죠. 아, 네네네. 자, 첫 번째는 주위 환경을 체크하라. 그리고 나서 안전하면 네. 환자에게 다가옵니다. 사람이 쓰러졌다고 막 누를 수는 없겠죠. 네네. 예, 예. 간단한 반응 확인을 해야 돼요. 네네. 그래서 반응 확인은 세 가지랍니다. 일단 쓰러진 사람의 얼굴을 봅니다. 얼굴 보는 이유는 호흡 반응을 보는 거예요. 네네네. 심장이 돌지 않 멈췄다면 얼굴이 빨개질 이유가 없겠지. 그렇죠. 네. 초기엔 청색증, 어두워지고 시커매지고 좀 더 지나면 거짓말 보태서 죽은 시점 얼굴이 시커멓게 보이겠지. 예. 그래서 얼굴을 보는 이유는 호흡 반응을 본 거예요. 반응. 두 번째, 양쪽 두 손의 손가락을 이용해서 양쪽 어깨를 툭툭 쳐봅니다. 네, 이거는 이렇게. 감각이나 통증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 요렇게 네. 지금 치면 되는 겁니까? 손가락만 이용해서 한번 쳐보세요. 네. 꿈치가 어깨 닿지 않도록 손가락만요. 더 내려와서 쳐보세요. 이거는 감각이나 통증을 확인하는 거예요. 네. 근데 왜 양쪽을 동시에 치느냐? 이 사람이 혹시라도 쓰러져서 쓰러질 때 척추라도 손상이 온다면 입은 내에 마비가 올 수 있잖아요. 네네. 이 한쪽만 두르기면 마비된 쪽을 두르길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쓰러지면서 혹시 신경절개에 문제가 생기면 이 감각을 못 느끼겠죠. 그래서 얼굴을 보면서 큰 소리를 불러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네.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눈 떠보세요. 눈 떠보세요. 이거는 소리에 대한 반응을 보는 거죠.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눈 떠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반응이 전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에? 그다음 아, 자, 여기서 반응이 없습니다. 네. 그럼 주변 사람들한테 먼저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까? 맞죠? 네. 아. 3C 중에 두 번째 C가 콜이에요, 콜. 내가 직접 신고하는 것보단 나는 도와줘야 되니까 딴 사람한테 부탁하는 게 좋겠죠. 찍을 때는 두 가지 팩트가 있습니다. 남성이냐 여성이냐 옷 색깔 갖고 정확히 인지해서 찍으면 됩니다. 아 그럼 뭐 빨간색 입은 여자분 이렇게 딱 예, 그런 식으로. 예, 아예. 우리가 이걸 왜 연습을 하냐면 안 했던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당황하기 때문에 쓰러진 사람이 병원에 가는 시간이 늦어지면 늦을수록 소생률도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콜이라는 게 지금 우스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확히 그 사람이 내가 불림을 받았구나 인지할 수 있도록 옷 색깔, 특징, 성별들을 콕 집어서 말해서 자,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저를 지금 안 보고 계십니다. 저기 검은색 옷 입고 안경 쓰신 남성분,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119에 신고 좀 해주시겠습니까? 잘했습니다. 아, 정확하죠? 짠 거 같죠? 사실 직원분입니다. 저 잘한 건가요? 잘했죠. 유튜브는 웃긴다. 컷 할게요. 해주세요. 그리고 네. 세 번째 케어에 들어가겠지. 케어. 네네. 이 사람은 신고하는 데 도와줘야 돼. 네, 그래서 네. 일단 지금 인형들이 옷이 입혀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옷을 입고 있죠. 네. 예. 옷 위에서 보면 심장이 보이나요? 심장 위치를 눈으로 빨리 찾기 위해서 옷을 벗기는 거죠. 어깨가 드러나도록 일단 예, 오픈시키겠습니다. 어깨까지 다 네. 오픈을 시킵니다. 심장 위치를 찾을 때 옷 위에서 누르면 옷 때문에 위치가 자꾸 바뀝니다. 손꿈치를 심장에 올려놓고 이건 어느 손이 밑으로 가야 되나요? 이거는 자기가 편한 대로 하면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깍지를 끼고 보통 이렇게 심장을 찾잖아요. 예, 예.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확히 위치를 못 찾는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때 깍지 그 손을 쭉 뻗어 보십시오. 그리고 위에 손을 빼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손에 이 정확히 이 부위를 유두선상의 정중앙에 손꿈치가 올라갔을 때 가운데 손가락의 밑에 유두가 오면 아, 여기 가운데 딱 했을 때 가운데 놓고 우리가 보통 왼쪽 가슴을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심장을 누르는 정중앙 부위입니다. 중앙. 아, 요거 중요한 거네요. 대부분 그래서 심장의 위치를 누르려고 네, 하는데. 보통은 정확히 따지면 한 마디 아래 가는 수가 많은데 이걸 잘못 찾으면 명치 쪽을 누르는 수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손꿈치가 정확히 올라가고 중지가 밑에 유두에 오면 한 마디 아래는 손꿈치로 커버가 된다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팔을 펴고 쭉 체중을 앞으로 쏠립니다.
팔을 피는 거죠. 그래서 심장 압박 아니면 팔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체중으로 하는 거, 체중. 아,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깍지를 끼고 보통 얘기하는 건 어떻게 돼? 한쪽 갈비뼈가 손상가겠죠. 한쪽에 지금 조금 쏠리는 것 같네요. 그쵸. 예. 우리 갈비뼈 개수가 몇 개죠? 몇 개인가요? 유튜버님한테 물어봤는데. 자, 갈비뼈 개수가 몇 개인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할게요. 컷해주세요. 유튜버님 아세요? 빨리 세봐. 그 지금 센다고 알 수 있는. 둘, 셋. 전 8개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팔아먹었네 다. 몇 개인가요? 우리 갈비뼈는 12쌍 24개예요. 기타 줄은 몇 개인 줄 아세요? 기타 줄은 6개 아닌가요? 전 7연 쓰는데요. 갈비뼈가 부러지면 갈비뼈만 부러지면 끝나지 않겠죠. 그쵸. 안에 또 갈비뼈에서 손상이 있겠어. 내장들이. 장기 손상이 있어요. 손상이 있겠죠. 그래서 손꿈치만 심장을 누르는 거죠. 그래서 손가락은 왜 깍지를 해서 손가락 들어 올려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손꿈치만 이용해서 누르는 거죠. 그러면 최대한 갈비뼈에 힘을 덜 싣기 때문에 손상을 줄여줄 수 있겠죠. 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눌러야 되는 강도가 어느 정도나 눌러야 되는지죠. 성인은 우리가 알려주시겠어요? 5cm 깊이를 누릅니다. 6cm를 넘기지 말라고 그래요. 왜? 6cm 넘게 들어가 버리면 손상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형을 갖고 연습하는 이유가 예. 인형을 통해서 많이 해본 사람은 그 5cm 깊이를 느낌으로 많이 알 수 있다는 속도도 알 수 있고. 5cm가 어느 감각을 정도의 알수 깊이인지 예. 어느 정도나 들어가야지 적당히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있는 건 많은 체험에서 알 수 있는 거네요. 제일 중요한 거는 많이 해보고 자주 해보고 길게 해봐서 자신감을 가지라는 얘기죠. 네.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이 도와준 속도가 시간이 빠르겠죠. 그렇죠. 망설이지 않겠죠. 예. 포기하지 않겠죠. 유튜버님이 이걸 많이 배우셨어요. 길 가다가 사람이 쓰러지면 외면하고 지나치시겠어요? 아닙니다. 자신 있게 해야죠. 그렇죠. 그거죠. 그래서 일반인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빨리 도와주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네. 자, 오늘 아까 그 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교육의 진정한 목적은 제대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상황이 일어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의 오늘 촬영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잘했죠? 네. 할게요. 컷해주세요. 유튜버님이 하나 하더라 할 거 제가 박수 쳐줄 겁니다. 예. 한번 위치 잡아보세요. 자, 위치를 잡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중앙에 이렇게 손을 올려놓고요. 가운데 중지에 이게 확인하시고 꼭지가 오게. 그 다음에 깍지를 끼고 손을 들어주고 체중을 팔을 피고. 피시고. 자, 예. 준비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잘하고 있대요. 기계가 다 잘하고 있대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예. 그래서 우리가 30번을 누른 이유는 두 번의 인공호흡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인공호흡을 하지 않는다면 언제까지 눌러야 돼요? 이 사람이 반응이 올 때까지. 예. 또는 119차가 도착할 때까지. 그 제가 지금 잠깐 눌러봤잖아요. 네. 이게 생각보다 힘이 듭니다. 네. 생각보다 체력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장소에 119가 10분 만에 왔다. 그럼 그 10분을 쉬지 않고 눌러야 돼요. 이 사람은 멈췄던 심장이기 때문에 지금 10초 이상 계속 쉬어버리면 얘한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공호흡을 할 때도 30번 누르고 멈추고 다시 돌아오는 게 10초 안에 돌아와야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도일이 형이 한번 해보는 걸로. 나는 하시죠. 잘할 수 있지. 아이고, 또 자신감을 걱정하지 또. 마. 무릎은 일단 붙이지 마시고 네. 어깨 넓이 정도를 띄우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릎하고 인형 사이는 사람 팔이 있겠죠. 네네. 너무 떨어져도 안 되고 약 주먹 간격 정도로 떨어지게 좀만 더 붙어 보십시오. 네. 네. 그리고 이제 깍지 한번 껴보세요. 어떤 게 편한지. 그럼 깍지 껴준 상에서 위에 손을 빼겠습니다. 네. 그 밑에 손에 손꿈치를 심장에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네, 깍지를 유선상에 끼- 딱 깍지 중지. 끼십시오. 깍지. 그리고 이제 팔을 펴고 체중을 싣습니다. 이 상태 이제 박수에 맞춰서 하나 둘 하나 외치면서 해보겠습니다. 준비. 네.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조금 느리게 누르세요. 아니, 드러머가 왜 박자를 못 맞춰요? 조금 느리게 누르세요. 빠르잖아요. 보세요. 이게 심장이에요. 내가 꽉 짜줬어. 그럼 다시 회복이 돼야 피가 들어오고 다시 나갈 수 있잖아요. 네네네. 누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복, 네네. 이완이 중요하겠죠. 한번 다시 해볼까요?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래서 깊이가 맞으면 속도는 어느 정도 맞죠. 조금 느리게 누르세요. 해보시니까 네. 그죠? 오. 지금 1분도 안 했어요. 이거를 진짜 되도록이면 오셔서 다 이걸 한번 그러니까 체험들을 유튜버님도 꼭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유튜버님도 그거 하시면서 하지만 직접 해보니까 또 생각하고 차이가 있죠. 아, 진짜요. 그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심폐소생술은 그래서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습은 반드시 해봐야 돼요. 실습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형, 직접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이걸 안 해본 상태에서 이 상황을 딱 맞닥뜨려졌을 때는 잘못한 방법으로 하면 오히려 더
좀 안 좋아질 상황도 벌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런 조금 것도 드네요. 생각하지 말아야 돼. 따지고 보면. 일단 살리는 게 목적이니까요. 일단 내가 해야 도와줘야 되는데, 돼. 예, 해야 내가 되는데. 모른다 하더라도 놔두면 100% 죽을 사람이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도와준다는 얘기는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지. 도전하셔야 돼. 근데 도전하려면 어쨌든 해보는 게 낫다. 그렇죠. 실습 정말 꼭 실습을 해보고 하면은 이게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럼요. 반드시 체험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훈련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체험을 하는 겁니다. 좀 잘난 체하는 것 같은데 좀 잘했다고? 우리말에 백문이 불여일이란 말이 있죠. 근데 이 심폐소생술 바꿔서 얘기하면 백견이 불여일행이죠. 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좋고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행동으로 옮기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아, 여기서 또 이제 명언을 남겨주시네요. 자, 저희가 실습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가 인용을 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네가 당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빨리 누워. 그럼 한 번씩 하자. 자, 해보겠습니다. 자, 체크했고 콜도 했고 다음. 영웅이여, 일어나세요. 강사님, 전 일어난 것 같습니다. 난 부활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심폐소생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을 배워봤습니다. 강사님, 너무나 친절한 설명,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유용하게 정말 중요한 사실을 잘 말씀해 주시죠. 진짜 감사합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강사님을 도저히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강사님께서 지진 강의도 하신다고 하시니 보내드릴 저희가 수가 없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그냥 저랑 계속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럼요. 자, 그렇다면 날라가시죠. 지진 체험관으로 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하나, 둘, 셋, 야! 대한민국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지진들. 오늘은 지진 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대피 요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잘 타시네요, 강사님. 저희가 지금 이제 지진 체험을 하러 왔습니다. 네. 저희 아직 식사 안 했잖아요. 네. 지진 체험도 할 겸 식사하러 바로 가시죠. 스팸과 함께. 원, 투, 쓰리. 밥 먹자. 아니, 너무 바로 들어가셨어요. 원, 투, 쓰리. 자, 밥 먹자. 예, 네. 아버지, 근데 아우. 우리는 뭐 지진도 안 나는데 벌써 지진 난 집처럼 다 집 깨지고 막 창문 깨지고 왜 이런 집에 살아요 맨날. 먹어. 뭐 그렇게 불만이 많아. 아이씨는 누구예요? 응? 나? 나 스팸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 스팸 아니야 아이씨. 아이 뭔 소리야, 형 세대 때는 스팸을 잊지도 않았잖아요. 아이씨, 그 반찬은 스팸이야. 무슨 아빠. 부처 아버지? 아들이에요 아빠? 내가 숨겨놓은 근데 이쪽이 더 아빠 같지 않니? 스팸을 몰라. 이거 스팸이래요. 스팸도 아닌데 스팸 못 먹어봤나 봐요. 잘 사는 집인가 보네. 소시지 통을 들고 먹고. 그러니까요. 며칠 우리 이렇게 조그만 거 먹는데. 며칠 전부터 계속 이게 들고 이게 다니던데. 밀가루잖아. 고기예요 이거 아이씨. 이게 밀가루 이거 근데 스팸. 어느 게 더 비싸? 이거 있어요. 이거 옛날 무슨 거예요. 소리야. 심해서 잠깐만 뭐야 이거? 이거 흔들리는 거 같지 않아 씨? 나만 그런가? 응? 좀 흔들리는데? 뭐야 이거? 뭐야? 박수 먹고 빨리 들어가. 내 스팸.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국내 최초 지진 시트콤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강사님께서 지시를 잘해주셨지만 저희가 행하지 못해서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 지진 시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만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가 문도 열어놓고 뭐 전기불 가스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하다가 다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지진의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1분 안쪽에 짧은 시간이니까 보통 우리가 3도 정도 되면 이게 느낌이 오거든요. 그때는 빨리 내 몸을 보호해야 되겠죠. 그렇죠. 지진 때문에 건물 흔들리면서 우리 집기물이 떨어질 수도 있고 뭐 냉장고가 넘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는 식탁이나 책상 밑에 들어가서 일단 내 몸을 보호하는 거죠. 그럼 진동이 느껴지는 거는 3도 이상부터 예, 느껴지는데 1도는 아주 미묘하기 때문에 못 느낍니다, 잘. 네. 3도 이상의 진동이 느껴졌을 때는 재빨리 탁상 밑으로 들어가라. 식탁이나 책상 밑에 들어가서 식탁이나 숨는 책상 거죠. 밑에. 아. 숨어 있다가 그 지진이 멈춘 시간에 예. 그때 가스불을 잠그고 전기 차단하고 예. 그리고 빨리 대피하는데 엘리베이터 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안 되면 건물이 흔들리는데 엘리베이터 타면 정말 위험하겠죠. 계단을 이용해서 대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대피할 때는 어떻게 머리를 보여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방석이 됐든 뭐 유치원 같은 아이들 뭐 유치원 가방이 됐든 아니면 집에서
그 이불 같은 거, 옷 같은 것도 머리를 보호하고 그걸 대표하는 거죠. 머리 위에 올리고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디예요? 머리죠. 그렇죠. 머리에 뭔가 맞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건물 밖으로 빠져서 평지로 대피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렇게 지진 체험관에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체험관에서 그 강도별대로 어떻게 달라지나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볼게요. 네. 예. 1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1 가주세요! 약간 그래도 흔들림이 느껴지긴 하네요. 이건 체험장이니까. 아. 네. 자, 그럼 이제 2로 넘어가 볼까요? 네, 2단계 주세요! 그 천장 보면 약간 어지럽다니까요, 이거 지금. 3 주세요. 아, 이게 조금 잘게 오네요, 이게. 진동이 오네요. 많이 오네. 자, 그럼 바로 5로 가보겠습니다. 5. 오네. 야. 정도는 야, 이건 위험한데? 집에 있다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 멈춰줘도 되실 것 같습니다. 예. 7 주세요! 형, 이게, 가만히 있어도 몸이. 실제 좌우로도 흔들리고 위아래도 와. 흔들리니까 이게 장난 아니에요. 저희는 지금 이걸 잡고 잡고 있으니까 이 있어요. 정도지만 와, 서 있을 때는 이거 굉장하던. 못 걸을 것 같아요, 이거.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진 체험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 이렇게 두 가지를 배워봤습니다. 오늘 배운 거 요약해서 심폐소생술에서 가장 중요한 거 3가지, 지진시 대표 요령에서 중요한 거 이렇게 딱 꼬집어서 하나 정리해 주세요. 심폐소생술은 어렵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3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정확한 심장의 위치, 본인을 보호하는 법이 생겼습니다. 많이 해보고 자주 해보고 길게 봐서 자신감만 가지면 됩니다. 이 3가지면 누군가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은 일단 지진이 일어나면 자기 몸을 보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탁이나 책상 밑에 숨을 쉬었다가 큰 지진이 오고 나서 여진이 따라오니까 그 짧은 시간에 대피하시면서 전기 차단하시고 가스불 차단하시고, 그리고 현관문은 그 상황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큰 지진이 아니라면 현관문부터 열어놓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밖으로 나갈 때는 절대 엘리베이터 타지 마시고 자기 머리를 보호하시면서 계단을 이용해서 넓은 평지로 나가시면 됩니다. 너무나 저희가 오늘 많은 거 배워가지고 이제 앞으로 스승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영상 보시면서 필요한 장면이 있으면 캡처하셨다가 이제 필요하실 때 잘 활용하시면 저희는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저희 영상 목적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열심히 배워서 꼭 생존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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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락학다식 다음화 예고. 하실 수 있나요? 예, 해본 적 있어요. 제 앞에 앉아주세요. 예. 제 손을 떼겠습니다. 저거 똑같이 눌러주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끝.